네,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좀 이따 하세요. 네, 전주시의 이성윤 의원입니다. 먼저 고 최수근 해병의 꽃다운 나이에 순직한 지 오늘로 338일째입니다.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정인들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국민들이 오늘 여러분들께 듣고 싶은 말은 한마디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잘못했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이 한마디면 됩니다. 도대체 왜 바른 길을 달라고 변명을 급급하고 당신들이 도대체 국민들 얼굴 받아서 맞습니까? 국민 맞습니까? 당신들 변명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라 한 거 아닙니다. 이 사건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. 지난 2020년 윤석열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. 이 사건과 최혜병 수사방해 사건은 대자비처럼 느껴집니다. 2020년 4월달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석열 측근 한동훈을 수사하겠다고 조사하겠다고 총장실로 가자 윤석열 총장은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은 채 보고를 받았습니다. 그때 한동수 부장이 한동훈 음성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총장은 한동훈 것이 아니라 보고서 저리 두고 가라고 말했답니다. 한동수 부장이 인권부와 함께 병행 조사하겠다고 하자 한 부장에게 뭐 병행라고 소리를 높이면서 마치 때릴 듯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. 그 무렵 제가 중앙지검장으로서 당시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무지막지하게 화를 냈습니다. 제가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이 관련된 이 사건에 관해서 윤석열은 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복사해달라고 했습니다. 그 영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대검에 보내달라는 겁니다. 저는 반대했습니다. 이 수사 기록을 줄 경우에 한동훈 등 관련자에게 수사 기밀이 알려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. 그날 오전 윤석열 총장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다짜고짜 시정잡배들이 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대면서 네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. 저는 그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함께 엄청난 수사 압박을 받았습니다. 그런 식으로 수사 감찰을 방해하던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결국 징계가 내려졌고 법원도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일찍 종결하고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당한 조치가 부당한 조치를 무리하게 지휘하였다라고 인정해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. 윤석열은 사과 반성은커녕 윤석열 검찰 정권은 저에게 무지막지한 보복사와 징계를 해왔고 저는 최고 중개수인 해임을 내렸습니다. 3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무도함은 그 무대가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. 오히려 더욱더 무도해지고 막무가내식 폭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. 작년 7월 고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비난이 들끓었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하여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. 해병대 사령관, 국방부 장관, 해군 참모총장 사복을 마친 후 다음날 브리핑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평온했던 상황은 다음날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격려하면서 벽갈수도 바뀝니다. 용산과 국방부 장관 등이 총동원되어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된 경찰의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수사단장을 압박했습니다. 그것도 모자라서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인 장관에게 3번이나 전화해서 그 결과 박정훈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되고 수사 기록은 회수되고 박대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집단 항명 수괴자라는 엄청난 혐의를 씌워서
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됩니다. 박정훈 증인 얼마나 힘듭니까? 견딜만 합니다.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? 저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해를 합니다. 제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일입니다. 정말 이 정권은 그 자식이 죽은 어머니께서 왜 우리 자식이 죽었는지 제발 이유는 알자고 그렇게 하소연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압력을 낸 당사자들은 여기 나와서 부인하고 있습니다. 이 박정훈 증인의 심정을